수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지명을 연구해온 이상준 지명연구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 테이블에 참 책이 많습니다. 이 책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책은 현직에 있을 때는 직장에 관련된 내용의 책만 만들었는데 정년 후에 4권 만들었습니다. 1년에 1권 정도 만들었는데 네. 수필집 2권. 그러니까요, 찌끄레기 인생 역정, 자서전 겸 수필집이고, 네. 그리고 이제 생활의 향기라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명에 관한 연구 내용은 1권, 충북의 지명 산책해서 1권, 2권, 이렇게 2권의 책을 지금 냈습니다. 남들은 참 몇 년에 걸쳐도 한 권 쓰기 힘들다는 책을 무려 1년에 한 권씩 4권을 쓰셨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현직에 있을 땐 바쁘다는 표현을 못했는데 정년하니까 시간도 많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이 책 속에 저희가 나눌 이야기 담겨 있는 겁니까? 예, 그 얘기가 다 책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인터뷰도 역시 기대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음성교육장으로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 여전히 좀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시던데요. 지금은 요즘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년한 후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은 2년 있던 사람들과의 그 친목 모임, 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산에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또 맛집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강의도 가끔 부르는 데가 있으면 가고 네. 또 지명에 대한 연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드럼을 치면서 각종 행사나 우이문 공연 이런 데 1년에 한 10회 정도 밴드 공연도 나가고 있고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현직에 있을 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 예를 들면은 어학 공부 면에서 중국어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중국어도 좀 배우고 그리고 운동 면에서 배드민턴, 탁구, 당구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술 분야에서는 캘리그라피하고 하모니카 이런 거 배우느냐고 지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바쁨은 참 부럽습니다. 저도.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오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좀 오랫동안 지역신문사에 연재를 해오고 계시는 지명 연구에 대한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지명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예, 그동안에 2013년도에는 이제 청주청원 내일신문에 지명에 대한 글을 연재를 했고 2014년도, 15년도에는 음성신문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일보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7, 80년대에 이제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네. 고향에 가면 작은 그 골짜기나 언덕, 고개 이런 게 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장비가 들어와 다 이제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있는 걸 보고 또 거기에 살던 옛날부터 뿌리를 받고 살던 주민들이 또 하나둘씩 이주를 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우리 땅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지명을 빨리 보존을 하고 뿌리를 찾아서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지명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의도는 참 좋으신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지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좀 연구를 하실 때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떠십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토박이 주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또 있다고 해도 수천 년 동안 변해온 지명의 변해온 과정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관해서 쓴 지명지나 향토지 그리고 고어에 대한 참고 문헌을 뒤지고 또 필요할 때는 현지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명의 뿌리를 찾아낸 후의 보람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국의 지명 중에는 재미있는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네, 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지명으로 좀 퀴즈를 내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그중에서 좀 특별한 지명들이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좀 선생님께서는 가장 재밌다고 생각되는 지명,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주 재미있는 지명이 많습니다. 못을 박는 망치라는 말에 망치마을도 있고 네. 또 똥섬, 사탄마을, 소주마을, 방구마을, 우동리, 파전리 이런 동네도 있지만 충북에도 증평에 가면 연탄이라는 동네가 있죠. 네. 더 재미있는 지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가면은 대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대변이요? 네, 대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 이름이 대변이니까 그 지역의 항구는 대변항이 되고 그렇군요. 방파제는 대변방파제 이렇게 부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변초등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이름을 대변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학교 이름을 좀 고쳐달라고 자꾸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대변초등학교를 용암초등학교로 개명을 했습니다. 네. 그 용암초등학교가 청주시에도 용암초등이 있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짓겠지만 하여튼 재밌는 이름이 이렇게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똥섬과 사탄마을이라고도 하셨는데 예.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름인 거죠? 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재미있는 지명들이 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그 지명들이 그다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명도 그 원래 만들었을 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바꿔서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쓰는 생활에 쓰는 쉬운 말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지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지명이 변화한다고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예전에 현재 지금 우암산이 예전에 좀 와우산이라는 지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암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도 좀 아시나요? 바뀌었다기보다도 산을 가리키 이름이 뭐 사람도 살다 간 사람이 많으니까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우산이라고 이렇게 소가 누워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우암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우자의 바위암자입니다. 그래서 소처럼 생긴 바위다 해서 와우산과 관련 짓기도 하지만 사실은 솟아있다, 솟아있는 바위라는 의미로 생겨난 그 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암산도 아마 솟아있는 바위라는 의미 생겨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1997년 4월에요. 우리 충북에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비행장이 들어설 것을 예견하고 비상리 비알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졌다는 풍문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미리 예견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지명 연구가로서는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예로부터 전해오는 지명하고 또 미래 이제 후대에 와서 어떤 그 일어나는 변화와의 연관성이 있을 때 그런 지명을 예언성 지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언성 지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충주의 그 충주 댐이 들어선 곳에 옛날 지명이 물막이골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관련이 깊죠. 그렇군요. 물막이골. 또 경상남도 고흥에 가면 인공위성 발사장이 있습니다. 네. 그 고흥의 고자가 높을 고자인데 높을 고자의 모양을 보면 3단 로켓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미리 예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 비하류와 비상리가 우연히 날빛자 우쌍자, 날빛자 아래아자 이렇게 돼서 비행장이 들어설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그 비하동은 청주공항에서 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그 지역의 옛날 그 지명이 피악골입니다. 피밭에서 나오는 거죠. 그 피악골이고 내숲의 비상리는 공항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이름은 돌비석이 있었는데 그 비석이 있는 걸 비석거리라고 했어요. 네. 비석거리에 위에 있으면 비상, 아래에 있으면 비하 이런 말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거리상으로 볼 때는 아마 너무 떨어져 있고 네. 또 원래 의미를 찾아봐도 비행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 호사가들이 비슷한 그 소리를 가진 지명하고 연관을 지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비행장이 아니라 비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명이 또 지어졌다고 하니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명이 계속 변화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러면 이런 지명이 변화되는 좀 특별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좀 변화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좀 특별히 변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명이 변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그런 네. 원인이 큰 원인이 되고 예를 들면은 골짜기가 막혀 있어요. 그럼 네. 막힌 골짜기니까 막골이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막골이 망골로 변하고 망골이 맹골로 변하고 맹골 한자로 쓰니까 맹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음성군의 맹동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입에서 입에 전해지다 보니까 부르기 쉬운 말로 바뀌니까 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언어가 자꾸 변화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언어는 세월이 흐르면서 쓰던 말이 안 쓰게 되고 새로운 말이 생기고 이런 변화에 의해서 어떤 지명에 쓰인 말이 안 쓰이게 되니까 의미를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자 표기입니다. 충남에 가면은 순대로 유명한 병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병천이 원래 이름이 아우네입니다. 그래서 아우네를 한자로 아우를 병자에 내천자 써서 병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읽을 때는 한자를 아우네로 읽었어요. 네. 그렇게 생활해 오다가 갑자기 병천이라는 한자를 그냥 음부대로 병천 읽게 되니까 아우네라고 하던 사람들이 병천이라고 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뭐 아우를 병자, 내천자니까 아우네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우네는 듣기 쉽고 아주 부르기 쉬운데 병천하면은 병이 들었나 뭐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명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지명의 생성 원리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좀 생성이 되는지 좀 특별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명이 생성되는 원리를 알면은 지명의 의미를 쉽게 찾게 됩니다. 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형의 형태적 특징을 묘사를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한 이름이 지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형이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또는 둥글다, 길다, 가늘다, 네. 또는 위치로 봐서 위와 아래 또는 가운데 또는 속이냐 바깥이냐 이런 말로 수식이 되는 것이 바로 지명입니다. 예를 들면 산 이름을 예를 들면은 산 이름에 백자가 들어있는 산 이름이 많습니다. 네. 그 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말 박에서 왔어요. 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쓰이는 말에 박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박치기는 이마로 들여받는 걸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마를 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높은 곳, 높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 박이라는 말입니다. 네.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박이나 백자가 들어간 산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백두산을 비롯해서 소백산, 한박산, 백마산, 박달산, 백운산, 백화산 많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산 이름 중에 또 큰 산일 경우에 크다는 뜻의 옛말에 하다라는 말이 쓰죠. 하다요? 하다가 많다, 크다 이렇게 쓰였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한매 하면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매봉, 한매산 하던 것이 이제 의미 변해서 할미봉, 할매산 하다 보니까 할미, 할아비 이런 의미로 생각하게 되고 또 옛말 중에 감이라는 말이 이제 크다는 뜻 쓰인 옛말인데 네. 지금도 감골 하면은 감나무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큰 마을을 감골이라고 그래요. 감골. 그런 것처럼 감이 크다는 뜻인데 산에도 감악산
감자가 들어가서 크다는 큰 산이라는 의미고, 거머산 또는 가마기 오자를 써서 오성산, 오두산, 뭐 오대산 이런 산이 있고, 또 거물현자 써서 현무산, 다 감자와 관련이 있죠. 그렇군요. 큰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산 지명이 생선을 올리는 이렇게 어떤 그 지명의 그 형태를 묘사하는 그런 말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쓰지 않는 이런 높은 곳을 백이라고 하고 또 넓은 곳을 또 감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 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한자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언어는 좀 뭔가요? 이제 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언어는 자꾸 변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과거 조선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쓰던 말을 보면 네. 우리가 모르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조선시대 고사전, 우리말 옛말 사전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참고를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전혀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널리 알려진 지명의 어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어원이 있을까요? 네, 우리 충북에서 보은에서 속리산을 가다 보면 말티고개를 넘게 되는데 네. 지금은 터널이 뚫렸죠. 옛날에는 굽이굽이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 말티고개가 말자가 붙어 있으니까 말과 관련되지 않았느냐, 말 타고 올라가자 이런 얘기가 연관 짓는데 사실은 말은 예전에 이것도 역시 크다는 의미의 옛말입니다. 네. 지명생생의 원리는 뭐 아주 단순해요. 네. 크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도 쓰이는 말 중에 벌, 큰 벌을 말벌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그 말이 큰 벌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네, 큰 개미는 말개미, 큰 고개는 말고개, 또 큰 무덤을 말무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말이 붙여 있나 이런 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큰 무덤이라는 의미고, 큰 매미는 말매미, 큰 바위는 말바위 이렇게 해서 말이 크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쓰여 왔습니다. 그래서 말티고개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큰 고개라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말벌이 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만큼 크다라고 해서 말벌인 줄 알았는데 대충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크다는 의미는 맞는데 이게 타고 다니는 말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렇군요. 참 재밌습니다. 현재 지금 청주에서 보은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도 생기고 또 미원을 경유하는 4차선 도로도 생겨났습니다. 이 예전에는 피반령이라는 유명한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반령 지명 자체가 참 생소한데 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발령 하면은 피자가 들어있어서 이게 험하고 아주 높은 고개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들었어요. 네. 험한 고개다 이런 드는데 사실은 피자가 생긴 것은 오랜 옛날 벼농사가 성하지 않았을 때 네. 그때 우리 조상들의 주식이 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죠. 피죽도 못 먹는다. 근데 이게 피는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네. 기장이라고도 하죠. 네. 조를 옛날 피라고 했는데 벼농사 질 때에 벼 속에 있는 잡초 중에 피가 있어요. 네. 그건 잡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은 피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아주 오랜 옛날에는 조를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마을 주변에는 주곡인 피를 재배하는 피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지명을 조사를 해보면 피밭, 핏골, 핏들, 핏티, 핏재, 피밭골 이런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리산에도 가면은 유명한 피앗골이 있죠. 피앗골도 피밭골에서 변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피밭령은 피밭령의 어원입니다. 피밭. 발음하기 쉽게 이제 피밭령을 이어 소리나면 피밭령이 되죠. 그렇군요. 이것을 국어 문법에서 자음접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피발령이라고 부르기는 네. 피발령 이렇게 부르는데 피반령이라고 기록이 되고 굳이 피반령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선생님 만나 뵀을 때 이런 지명을 왜 연구하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하시는 걸 보니 굉장히 재밌네요. 숨겨진 좀 이야기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래를 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박달재에 담긴 재밌는 어원이 좀 있다고요? 예, 박달재 하면 또 충북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고개가 박달재입니다. 박달재는 그 박달 선비하고 금봉이 두 청춘 남녀자 두 사람의 슬픈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천등산을 넘는 다리째를 넘어가서 치악산하고 백운산 줄기인 그 실황산에 있는 고개가 박달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리째를 넘어가야 박달재를 넘는데 다리째라고 하는 것은 달재에서 온 겁니다. 달재. 달재가 다리째가 됐는데 그 달재라는 말은 달이 산의 옛말이기 때문에 산을 넘는 고개가 달재예요. 그게 다리째가 됐죠. 달이 산의 옛말인가요? 네, 달이 산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달래 하면은 충주에 달래강이 있죠. 네. 산에서 흘러오는 냇물, 산골짜 그런 냇물이 달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산을 넘는 고개라 의미인데 그 달재에 박자가 붙은 게 박달자입니다. 박달재. 그러니까 박달재는 산을 넘는 고개 중에서 박이란 아까 높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네. 더 높은 고개, 제일 높은 고개. 달재 중에 높은 고개가 박달재가 되는 거죠. 의미가. 그렇군요. 네. 이 높은 산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게 네. 되면. 그렇군요. 이 박달재 이야기를 하니 아까 선생님께서 취미생활로 좀 하모니카 연주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책 뒤에 숨겨놓으신 하모니카를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연주 가능하신가요? 예, 이제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래를 한번 연주를 해드리겠는데, 네. 이 노래는 2005년도에 KBS 가요무대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국민가요입니다. 일제 압박과 6.25의 그 참상을 겪으면서 찢어지기 가난했던 그 우리 민족의 한하고 또 어렵게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화시켜주는 카타르시스 역할을 톡톡히 해준 고마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노래를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멋진 무대 고맙습니다. 실력이 상당하신데요. 이 하모니카 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모니카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선 아까 제가 밴드에서는 드럼을 하고 있는데 네. 드럼은 운반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산에 갈 때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휴대하기가 편하다는 점. 그리고 직접 입으로 숨을 내쉬고 들여쉬고 네. 이제 폐 운동에 좋은 점도 있지만 여하튼 내 감정을 직접 내가 노래 부르듯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하모니카를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인데 입으로 이렇게 좀 박자를 다 맞추시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음악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강연 중에도 이렇게 연주를 좀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명 연구를 하면서도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이 지명을 연구하면서 보면은 그 연구한 내용이 마을에 전해오는 지명 유래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래 변해왔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지명의 의미하고 전해오는 마을 지명 유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애양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신문에 연재된 내용을 읽고서 우리 고향 마을에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참 힘이 나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이 지명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명 중에 보면은 우리 지명 중에 청주시에도 보면은 수곡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운천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지명에 뭐 기억에 남는 지명이 많이 있지만 그 두 개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곡동이라는 마을은 그 마을에 옛날에 숫골이라고 불렀어요. 80년대까지 숫골 방죽이 거기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숫골은 쉬골에서 왔는데, 쉬라고 하는 말은 벼라는 말의 옛말입니다. 네. 그래서 쉬골이 벼를 그냥 논농사를 짓던 마을이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을 때 한자로 표기한 지역은 벼화자를 써서 화곡동이라고, 지금 서울에 가면 화곡동이 있죠. 네. 화곡동을 했는데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숫골이라고 이어온 지역은 지금 나중에 숫골을 한자로 표기하려고 보니까 물숫자 쓴 데도 있고 또 빼나 숫자를 써서 수곡, 빼나게 아름다운 동네다,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를 한 것이 수곡동이고, 네. 또 운천동이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 그 운천동에 옛날에 구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구름이요? 네, 구름을. 근데 구름을 하면 지금 잘 모르지만 사실은 구름이라는 말은 샘을 깊이 파서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그러한 우물을 구름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써왔는데 그걸 한자로 표기하려고 보니까 이제 구름을 하니 구름이라는 소리가 나니까 구름문자를 쓰고, 그리고 물, 이건 샘천자 써서 운천당을 했지만 사실은 구름물에서 나온 말이고, 지금도 흥덕구 사직동에 가면 한 5층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네. 옛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지하에 그 구름물이 아직도 폐쇄된 채로 보존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전혀 이 구름, 하얀 구름이랑은 상관이 없는 구름 문자. 네. 네. 그런데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미화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또 지명 연구를 해오시면서 그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하셨다고 하던데요. 오늘 이 설명해 주신 책에 그 책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충북의 지명사 1권, 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명 내용을 그냥 의미 나는 대로 그냥 지역적으로 순서대로 체계 있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의미 나는 지명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지금 충북의 지명산책 1,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연재된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책 참 보고 싶어지는데 좀 실제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살 수는 없고, 네. 필요하시면 제가 도서관에도 쭉 보급을 했고, 네. 했기 때문에 따로 서점에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에만 보급을 했습니다.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지명 연구를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을 이어가실 계획인지 좀 궁금해요. 네, 우리 옛 조상들이 지금은 모두 사라지셨죠. 옛날 조상들은. 네. 그런데 그분들 사용하던 그 아름다운 그 우리 옛말이 지명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삶의 철학이 그 지명 속에 스며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지명들이 사라지기 전에 시급히 정리를 하고 또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후손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의 지명을 더 연구를 해서 지역별로 좀 정리를 하고 네. 그 나아가서는 이제 전국의 지명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역사가 녹아있는 지명연구, 오늘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상준 지명연구가와의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